밭 사서 나무 심어야 되지, 저장 창고 지어야 되지, 선별기 사야 되지.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과밭에 와서 겨울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시골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정년하시면서 시골에 들어와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시골에 들어오시면서 과수농사를 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 직장생활 하시고 오셔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너무 수입이 많이 안 나가지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정년하시고 귀농 귀촌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실패를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한 20년 농사 지었기 때문에요, 사과나무라든가 모든 땅이라든가 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짓더라도 기술적인 면 이런 거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바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은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 귀촌을 하셨을 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모든 게 없는 경우, 제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 나는 과일농사를 짓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는요, 일단은 땅을 사셔야 됩니다. 땅을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밭에 물이 고이면 안 돼요. 사과나무를 심는 가정하에 그 밭이 물 빠짐이 엄청 좋아야 돼요. 이 밭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뭐 유공강 시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하지만 땅 자체가 좀 약간 평평하다, 논에다가 이제 사과나무를 많이 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공간을 묻어 가지고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시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밭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유공간을 묻게 되면 또 땅을 파서 유공간 시설을 하게 되면은 또 돈이 또 들어갈 거고, 반대로 밭 자체가 물 빠짐이 좋으면은 그냥 나무를 심어도 돼요. 저희 밭 같은 경우는 경사도 적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유공간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절약한 거죠. 그렇게 나무를 심었고요. 또 뭐 상황에 따라 나무 또 유목을 사시게 되면요, 나무 자체가 물을 필요하는 나무가 있고 그냥 심어도 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이 있는 곳이 나무가 물이 필요 없어도 잘 자라는 곳 같으면은 그런 나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관수시설, 물이 나오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런 나무를 사셔가지고 심으면 또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땅을 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또 잘 키우시잖아요. 기술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나무를 심었다면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사과가 수확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부사 같은 경우는요, 또 저장해가지고 선물용으로 또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택배, 개인 택배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또 저장 창고를 또 지어야 됩니다. 저장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과를 또 선별하려면 또 선별하는 그런 또 창고가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밭 사서 나무 심어야 되지, 저장 창고 지어야 되지, 그리고 또 선별하고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넣는 창고 또 있어야 되지, 또 선별기 사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를 또 키우려면 방제기, 그러니까 SS기 같은 그런 또 약치는 기계들도 필요해요. 그런 기계 또 있어야 되지. 그리고 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럼 풀을 깎는 기계,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예촉이라든가 또 자식 이렇게 밀고 가면서 풀 깎는 기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요즘에는 좀 편하게 이제 앉아서 이제 바퀴가 내려 달리는데 앉아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돈만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는
정말 몇 년 동안은 수익이 없어요. 3년, 4년 때부터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3년까지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생활할 때 그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방제도 해야 되지, 가지도 잘라야 되지.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요, 이 가지 전정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지 전정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게 기술자죠. 와서 가지 전정할 때는 하루 일당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획을 잘 잡고 오셔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나는 시골에 가서 땅 사가지고 뭐 그냥 과일 농사 짓고 이런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납니다. 돈 들어가는 게. 그래서 시골에서 과일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면 또 과일값이 또 폭락합니다. 그런 것도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질 경우에 제가 이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농 기촌을 하실 때는 당연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오시겠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골 생활을 즐겁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골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